녹화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괜히 저거 하지 말걸. 그 저쪽에 내려받아서 할 수도 있었는데 녹화를 안 눌러놔가지고 녹화가 안 됐어요. 중간에 들어야 되겠다. 새로 올린 것들은. 자, 어쨌든 벡터 값하고 스칼라 값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벡터 값이 나온다 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우리 속력하고 속도가 이렇게 좀 다른 거였네. 우리 그렇게 구분하고 살고 있지 않았는데 그냥 다 빠르기라고 얘기했는데 이 속도하고 속력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일상에서 얘기할 때 저도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속도나 속력을 이야기할 때 이게 좀 조심스러워요. 이거 내가 지금 속력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괜히 속도로 이야기한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됐죠? 이게 만약 시계라고 가정을 해봐요. 시계에서 이게 초침의 길이? 초침의 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초침이 그 뭐냐면 요게 1m짜리예요. 반지름이 1m짜리 초침. 시계예요. 여기 12시, 여기 6시, 3시, 그 다음에 이쪽에 9시 이렇게죠. 자, 이것도 방향이 이런 거야. 방향을 표시하는 거 얘기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게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위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가끔 내비게이션에서 보면 회전 교차로에서 몇 시 방향으로 가세요.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자, 이쪽은 몇 시 방향이에요? 3시 방향이에요. 내가 이거는 진행 방향이에요. 진행.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오른쪽 여기는 3시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시 방향 정도 돼요? 1시, 그 다음에 이쪽은 2시 방향 정도 되겠죠. 자, 반대쪽은 몇 시 방향? 6시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9시 방향이 될 거예요. 10시 방향, 11시 방향으로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타고 갈 수는 없지. 차를 타고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면 거기서 안내하는 소리들이 가끔 좀 이렇게 생소해서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교차로에 들어가 가지고 어느 쪽으로 나가세요라고 얘기하면 회전 교차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게 초보 운전하면 이거 회전 교차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엄마 운전하는 걸 보면 여기 회전 교차로 들어가 가지고 어리버리 하는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잘못하면 이게 뺑글뺑글 돌고 못 빠져나와. 여기로도 빠져나오고 여기로도 빠져나오고 뭐 이렇게 회전 교차로에서 빠져나오는 곳들이 있을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죠. 자, 지금 앞으로 회전 교차로에서 예를 들어서 2시 방향으로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여기에서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운전 여러분들이 하지 않게 되겠지. 다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텐데. 자, 그런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저기 못 빠져나가 막 옆에서 진행하는 차들 때문에 계속 여기만 돌고 있는 엄마들이 있어요. 회전교차로 가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그러면 그 운전 못하는 분들이 들어가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교통 다 밀리고 가운데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자, 그게 몇 시 방향인지 처음에 잘 못 알아들으면 그리고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저렇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시간을 봤는데 시계를 봤는데 여기 시계 초침의 길이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m라고 했죠.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그냥 1m라고 얘기했어요. 자, 저 초침은 똑딱똑딱똑딱똑딱 하면서 이렇게 올 거예요. 한 바퀴 돌면 몇 초가 되죠? 60초가 될 거예요. 60초. 됐죠? 근데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내면서 저걸 물어봐요. 우리한테 속력하고 속도의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데 초침이 초침 끝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초침 끝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돌겠죠? 초침 끝이 45초 동안 자, 움직였을 때 뭐라고 할까? 속도를 구해보세요. 속도. 첫 번째 속도 구하고 두 번째는 속력을 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여러분 똑똑하니까 여기 황소 친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염소도 있을 거고
깊은 친구도 있고 얕은 친구들도 있겠죠. 예, 한번 빨리 해보세요. 지금 빨리 해봐요. 자, 하고 나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해봅시다. 다 해봤어요? 음. 자, 속도하고 속력이 여기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죠. 자, 속도는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 시간으로 누굴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총 이동한 걸린 시간, 그리고 위에는 변이가 들어가죠. 자, 밑에는 시간으로 누굴 나누면 돼? 이동 거리를 나누면 돼요. 자, 여기에서 시간은 우리가 45초였죠. 위에 60초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텐데 여기 45초가 있네. 자, 45초. 45초. 그다음 밑에도 45초. 자, 문제는 변이하고 이동 거리에 문제가 있어요. 자, 이동 거리는 45초 동안이라면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자, 이쪽으로 9시 방향까지 움직인 거리지. 자, 쭉 따라가서 자, 여기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이동 거리를 보니까 이동 거리가 얼마예요? 자, 또 계산하기 좀 어렵다. 이동 거리는 이 한 바퀴가 원의 그 한 바퀴가 얼마예요? 2파이 R이에요. 반지름이 R이라고 했을 때, 자, 2파이 R. 파이는 우리가 보통 3.14로 계산 많이 하죠. 원주율. 자, 그래서 2파이 R을 해놓으면 여기 R이 1m니까 그냥 2파이가 되겠죠. 2파이. 여기 미터 단위로 보통 계산하죠. 1m. 우리가 그런 단위계를 뭐라고 한다 했어? MKS 단위계라고 했죠. 자, 길이는 미터로,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시간은 세컨드로, 초로 계산한다. 자, 이게 단위가 한 대 묶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위계를 우리가 MKS 단위계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한 바퀴 도는데 2파이 R이 한 바퀴 도는데 원주율 한 바퀴 도는데 2파이 R이다. 자, 그러면 지금은 몇 바퀴를 도는 거야? 전체의 몇 바퀴? 4분의 1을 도는 거죠. 4분의 3. 4분의 3을 돌았어요. 4분의 3. 그죠? 그러면 이동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 시간은 45초고 이동 거리는 2파이 R이 1m였어요. 2파이예요. 곱하기 얼마? 그것의 4분의 3을 간 거예요. 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4분의 3이죠. 자, 이게 답이야. 됐죠? 자, 근데 변이는 좀 달라요. 변이는 뭘 알아야 되냐면 원점으로부터 시작점이죠. 시작점하고 끝점을 이은 직선 거리예요. 원점과 끝점의 직선 거리. 그 시점하고 종점의 직선 거리. 그죠? 자, 그럼 방향은 뭐 이쪽 방향. 지금 내가 그 몇 시 방향이라고 얘기해야 자, 원래 이쪽에서 본다면 한 8시 방향인데 지금 방향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방향은 생략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변이는 저 대각선 길이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저 대각선 길이를 계산할 때 좀 어렵죠. 우리 아직 저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익숙치 않은 얕은 생각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길이가 좀 안 맞네. 자, 몇 미터 몇 미터 있어요? 1미터 1미터.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미터 1미터래요. 그러면 이 대각선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각선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의를 쓰면 돼요.
피타고라스의 정의는 자, 이걸 x라고 하면 제일 긴 빗변, 여기서 빗변이 제일 길어요. 자, 빗변의 제곱은 자, 높이와 1m씩이에요. 그 다음에 밑변의 제곱을 더한 거와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은 1의 제곱은 그냥 1이니까 2가 되겠죠? 자, 2의 제곱이니까 x의 이렇게 요 제곱을 저쪽으로 옮기면 제곱근이 이렇게 해서 나와요. 루트 2예요, 루트 2. 자, 요거 하는 방법은 좀 따로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값을 계산하면 자, 변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루트 2가 될 거예요. (45분의) 루트 2. 그게 답이에요. 자,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2파이 곱하기 4분의 3을 45초로 나눈 거. 그게 답이에요. 서로 답이 좀 다르게 나왔죠?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이동거리하고 속력을 보니까 이동거리가 조금 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 경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을 테니까 이동거리가 좀 더 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변이하고 이동거리가 같은 위치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동거리가 경로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자, 이게 좀 더 길게 나오고 값이 결과적으로 다르게 나와요. 이 변이를 시간으로 나눈 누구도 다르게 나오는 거야. 속도와 속력이 다른 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방향이 너무 복잡해서 표시를 못 해주는 것 뿐이에요. 이게 뭐 지금 어느 방향이냐라고 얘기하기에 좀 대각선으로 자, 이런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략한 것 뿐입니다. 어쨌든 속력과 속도를 이렇게 구해보니까 서로 어때요? 다른 값이 되죠.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걸 속도를 쓰는 건지 속력을 쓰는 건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속력을 쓰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 더해주면 돼요. 그냥 산술 계산하면 되죠. 이쪽은 그냥 계속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더해주는 값으로 계산들을 하면 되는데 자, 이쪽은 뭐야? 그 계산할 때 이거는 무슨 방법을 써야 돼요? 평행사변형법을 쓴다든가 삼각형법을 쓴다든가 뭐 등등. 그러니까 이제 계산할 때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뭐까지 있기 때문에 방향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처럼 그냥 단순히 산술 계산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 속도와 속력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그래프 이야기를 좀 해야 돼. 그래프. 자, 어떤 그래프냐면 운동을 기술하는 그래프들이에요. 그래프들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 ST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ST 그래프. 그리고 VT 그래프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AT 그래프라는 것도 있어요. 자, ST 그래프는 이 S가 이동거리 혹은 변이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 혹은 똑같이 S라고 써도 저게 변이와 시간의 그래프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쨌든 모두 ST 그래프라고 써줍니다. 자, VT 그래프는 또다시 나누는데 뭐라고 나누냐면 이동거리를 가지고 빠르기를 구한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가 있고 변이를 가지고 빠르기를 구한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는 하나만 있어요. 그거는
가속도라는 게 뭔지 좀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가속도와 시간은 하나뿐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요게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는 뭐예요? 요거는 스칼라 값이에요. 방향이 없어요. 자, 요거는 뭐야? 벡터 값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예, 스칼라 값이고, 저 속력이, 그 다음 요거는 예, 벡터 값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스칼라 값이에요. 많이 어려울까봐 오늘은 천천히 하고 있어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아마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럴 것 같아서 천천히 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원래 제가 빠르게 막 수업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페이스가 자꾸 말려. 아까처럼 녹화하는 거를 깜빡 잊는다든가 이렇게 페이스가 말려요. 자, 어쨌든 천천히 할게요. 아, 커봐. 얘기해놓고 이거 잘못했잖아. 미안.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벡터 값이에요. 이렇게 천천히 하면 안 된다니까. 자, 벡터 값. 됐죠? 벡터 값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 값이에요. 자, 우리 이동거리는 경로를 다 더해주는 거. 변이는 시점과 종점을 이은 직선의 길이 최단거리라고 얘기했고, 속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였어요? 속력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시간으로 누굴? 이동거리를. 속도는 뭐예요? 시간으로 변이를.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뭘까? 가속도는 앞에서도 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속도의 변화예요. 변화. 시간이 얼마큼 변하는 동안 속도가 얼마큼 변했는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조금 들어야 돼. 얘를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시간의 변화에 대한 이동거리의 변화율이에요. 여기서 무슨 율? 그럼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분수라는 거예요. 분수. 무슨 율? 그러면 비율, 분수. 비율이라고 하고 그것은 우리가 분수로 표현을 하죠. 자, 변화라는 거는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준 거. 델타 t라고 쓸 수 있죠. 자, 이동거리의 변화라고 했는데 이동거리의 비율, 이동거리의 변화율. 좀 이상한데. 이동거리의 비율. 뭐 하여튼 그래.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일부러 강조해서 쓰긴 했는데 이동거리의 비율 뭐 이렇게 좀 쓰면 되겠네. 이동거리라는 건 델타 S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시간의 변화에 대한 변이의 이게 자꾸 중복해서 쓰는 거라서 조금 약간 그 의미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변화율. 자, 비율이에요. 비율. 위치의 변화율인데 변이라고 이미 다 써버려가지고 그죠? 두 번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표현이 살짝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좀 우린 연습하는 거니까 받아들입시다. 델타 t 델타 s인데 얘는 벡터라고 화살표를 특별히 표시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v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동거리 v. 이동거리를 자, 시간으로 나눈 v 속력. 자, 이건 속력이에요. 속력을 기호로 써주면 델타 t분의 델타 s 변화예요. 됐어요? 이거 풀어주면 뭐야? 풀어주면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빼주고 t0. 자, 나중 거리에서 나중 위치에서 이게 좀 애매해. 이게 왜냐면 이거는 경로라서 다그 이동 거리를 다 더하는 거라서 좀 애매한데 하여튼 표현은 저렇게 쓸 수 있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너무 민망해지네. 이게 우기기 좀 그래. 좀 민망해. 자, 어쨌든 자, 저게 속력을 정의한 식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요것도 비슷하게 쓸 수 있어요.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요것도 속도는 화살표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화살표 생략해도 되지. 자, 벡터라는 걸 표시를 해주죠. 델타 t분의 델타 s. 자, 이것도 변이니까 화살표를 표시해주면 좋겠네요. 됐죠? 자, 저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력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시간의 변화에 대한 이동 거리의 변화율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예요. 자,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예요. 자, 저기에서 속도의 변화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제 속력을 가지고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말로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말로 쓰면 똑같이 저 위에처럼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자,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됐죠? 기호로 쓰면 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자, 이 y는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쓸 수 있어요. 자, a라고 쓰는 거죠. 가속도는. 근데 이제 우리 정의대로 하자면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자, 시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간의 변화로. 됐어요? 자, 여기가 변화, 시간, 속도.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다. 앞으로 속도가 증가할 거다. 가속도가 마이너스다. 속도가 감소할 거다. 크기가 그렇죠. 크기가. 근데 이게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같이 고려되는 값이라서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굳이 왜 이렇게 사실은 일부러 뭔가를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난 나쁜 사람인가 봐. 아이들을 막 세뇌시키려고 그래. 자, 세뇌시켜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산수를 할 때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를 그래프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표시를 합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표시를 해요. 됐죠? 그러면 자, 요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얘기하는 게 됐죠? 요 그래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yx 그래프네. yx 그래프에서 기울기 됐죠? 그럼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예요. 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는 거야? v라는 거지. 좀 이따가 그래프에서 보여줄게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v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 요거는 요것도 뭐야?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대신 무슨 S가 뭐야 돼? 벡터이어야 하죠. 자, EY의 기울기. 기울기를 구하면 속도가 나온다는 거지. 자,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자, 누구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자, S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이게 S가 두 개가 있어서 뭔지 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돼요. 이동거리인지 변인지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오늘 하는 게 시험에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 되게 쉬운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어렵게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 어렵게 가르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요걸 알아두면 뒤에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전번에 요번 수업을 위하여 밑밥으로 미분이나 적분 막 이야기들을 열심히 했었죠. 자, 이것도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벌써 전번 것도 망했는데 요번 것도 또 망하냐 막 이런 건데 좀 자신을 갖고 보도록 해요. 이게 공부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몇 번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조회수가 늘어나요. 자, 반복해서 보세요. 이거 그 조회수를 늘리려면 어렵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계속 반복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 좋은 방법이야. 그걸 설명하는 동영상을 또 만드는 거야. 나만 힘든가? 자, 어쨌든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 V가 나와요. 자, 기억해 두세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V가 나옵니다.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나와요? A가 나옵니다. 자, 이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순서를 좀 외워둬야 되겠네. SVA C바? 이런 얘기 쓰면 안 되지. 스바? 이렇게 외우세요. 스바. 자, 순서를 외워야 이게 누구 밑에 누군지를 알고 그러니까 스바. 예. 어쨌든 욕 아니에요. 스바. 스바를 잘 외우면 자,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V고 VT 그래프의 기울기는 A다 라는 거를 기억하기 쉬울지 몰라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를 먼저 하시고요. 정리 좀 빨리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요. 그래프가 자, 이런 그래프를 봅시다. 물리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뭐냐면 이게 보통은 T축이거든요. T축, 시간축. 자, T. 저렇게 쓰니까 자꾸 글씨가 안 예쁘네. T축이고, 자, 요게 뭐 S가 되든 V가 되든 뭐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런데 요 부분 0초 이후부터 그림을 안 그려요. 이유는 뭐예요? 예, 마이너스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죠? 이쪽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이게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시간은 양수만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자, 몇 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계속 붙여넣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 자, 복사, 붙여넣기. 3개를 하면 좋겠네요. 3개. 또 하나를 띡 붙여넣기. 여기다가 해놓으면 되나? 자,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직선만 놓고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쉽게 하려고. 자, 여기 ST 그래프가 있어요. ST 그래프. 자, ST 그래프. 자, 이 ST 그래프에서 뭐 예를 들어 거북이가 있었는데 거북이가 막 가요. 거북이 느리죠. 이 자라가 엄청 빠른 거 알아요? 자라는 엄청 빨라요. 거북이는 좀 느린데 굉장히 빠릅니다. 자라. 자, 근데 이 거북이가 일정한 속력으로 막 쭉 가고 있어요. 빠르기가 이제 변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데
이게 0초일 때 보니까 위치가 0이야. 근데 1초일 때 보니까 위치가 1m에 가 있어. 2초일 때 보니까 또 1m를 간 거야. 또 3초일 때 보니까 또 1m를 간 거야. 자, 그래서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 4초일 때 보니까 거북이가 속력이 뭐 일정한지는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화살표로 나오네요. 자, 어쨌든 거북이가 간 속력을 우리가 이동거리를 표시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래. 자, 이게 뭐냐면 1초일 때 띵띵띵 1초일 때 몇 미터에 있다고? 1m에 있어요. 2초일 때 2m에 있고 3초일 때 3m에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거북이가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시다. 됐죠? 저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북이의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거북이의 위치가 거북이의 위치 일정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얘가 그 일정한 값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거북이의 속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거북이의 속력 V는 얼마일까? 0에서 1초 사이에 속력을 구하면 시간은 1초만큼 소비가 됐고요. 이동은 1m를 갔어요. 거북이 이제 우리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숫자로 맞춰놨으니까. 그러면 거북이의 속력은 얼마예요? 1m/s 이렇게 읽는 거예요. 됐죠? 자, 1초하고 2초 사이에 간 거리는 어때? 똑같이 그 1초 증가하는 동안에 거북이가 얼만큼의 속력을 갖게 됐어요? 거리를 1m 이동했으니까 똑같아요. 자, 1m/s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 세 번째 구간을 가는 동안에도 거북이의 속력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겠지? 계속 1m씩 간 거야, 1초에. 자,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0에서 1초 사이의 구간의 평균 속력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거북이가 가다가 스텝이 꼬여가지고 아니면 거북이가 잠깐 좀 웅크리고 있다가 또 잽싸게 빨리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어. 0.5초? 그쯤에 뭔가 거북이의 뭐 행동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 1초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 거북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0에서 1초 사이에 평균적으로는 1m/s로 1에서 2초 사이도 평균적으로는 1m/s로 2에서 3초 사이도 평균적으로 1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평균 속력 구간에 따른 이 하나하나의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나눠진 그 구간 그것을 보았을 때 거북이는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를 놓고 우리가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나올까? 거북이. 자, 전체 평균은 V는 전체 시간이 몇 초예요? 3초가 걸려요. 거리는 얼마큼 가고 있어요? 3m를 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거북이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역시 1m/s가 나옵니다. 구간으로 따져봐도 그리고 평균으로 따져봐도 얘는 1이에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등속이라고 하면 빠르게가 변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0이 아니면서 어떤 값으로 일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사실 그 이쪽보다 이 그래프에서 이야기를 보려고 해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얼마가 될까? 기울기. 자,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우리?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용해서 구하죠. 그럼 여기서 x에 해당하는 게 누구야? 자, x에 해당하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 3초까지로 할까요? 시간은 3, x의 증가량은 3.
y의 증가량은 3. 기울기도 얼마로 나와요? 1로 나와요. 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른다고 가정하고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구했더니 뭐가 나와? 속력이 나와버려요. 속력. V가 나와버립니다. 됐죠? 아, ST 그래프에서 스바 스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기울기를 구했더니 속력이 나와 버렸어요. 저 S는 뭐였어요? 이동거리였어요. 이동거리.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 V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 거북이의 속력이 일정해요. 일정한데 토끼를 하나를 봅시다. 토끼. 얼굴까지 그리면 이제 이상해질 것 같아서 얼굴은 빼고. 토끼 같지는 않고, 하여튼 토끼예요.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가지고 가는데 토끼 이런 식으로 뛰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것도 우리 산수하기 쉽게 하려고 처음에는 1m를 뛰더니 그 다음 구간은 같은 시간 동안 3m를 뛰는 거야, 이 토끼가.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5m를 뛰는 거야. 토끼 완전, 자, 이렇게 톡 끼고 있어요. 그죠? 1m 뛰고 3m 뛰고 5m 뛰고.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요 시간이 똑같이 1초씩이에요. 1초. 우리가 여기 구간의 시간은 1초. 두 번째 구간도 1초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세 번째 구간은 1초. 이렇게 토끼가 뛰어가고 있어요. 됐죠? 자, 이번엔 토끼는 뭘로 표현할 거냐면 아예 속력을 표현해 볼 거야. 속력을 표현할 건데,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몰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해. VT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계속 봐야 되겠지? 자, VT 처음에 이 구간에서 토끼의 속력은 얼마예요? 토끼의 속력은 1m/s예요. 자, 두 번째 구간에서의 토끼의 속력은 3m/s예요. 왜냐면 자, 1초 동안 3m를 움직인 거잖아. 자, 이 구간에서의 토끼의 속력은 얼마예요? 5m/s예요. 수평 방향만 본 거예요. 위로 막 점프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각 구간에서의 거리가 1m, 3m, 5m일 때 각 구간이 1초씩이라고 한다면 각 구간에서의 속력은 이래요. 근데 이 속력이 뭐냐? 무슨 속력이라고 했어? 평균 속력이라고 했어. 평균 속력. 조심해야 돼요. 평균 속력이어야 돼요. 평균 속력. 자, 왜 평균 속력이어야 하냐면 우리는 1초 동안에 1m 간다고 하지만 저 토끼가 점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자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0.2초 동안에는 좀 움직이다가 0.3초 동안은 잠자다가 공중에서 잘 수도 있죠, 뭐.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 점프한다고 하는 게 뭐 일정한 속력으로 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한 거는 뭐냐면 1초 동안 구간에서의 전체 평균이에요. 평균이 1m/s니까 그 구간 안에서 초반에는 좀 빠르다가 나중에 후반에는 좀 느리다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평균이 1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평균 속력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갑자기 난이도가 너무 올라간 것 같은데. 나 이래서 문제야. 쉽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 1, 2, 3, 4. 됐죠? 자, 1초일 때 평균 속력이 얼마라고요? 1m/s예요. 1초 동안에 1초일 때가 아니라.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는 게 옳으냐? 1초일 때 얼마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1초일 때 1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평균이니까 0.5초일 때 값을 잡아줘야 그나마 그나마 원래 내용을 조금 근접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근접하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평균 3m/s로 갔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 1에서부터 2초 사이 평균이 얼마라는 거야? 3m/s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몇 초일 때 값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0.5초일 때의 순간 속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그 시간의 중간일 때의 순간 속력하고 비슷해요. 그나마 제일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 1.5초일 때의 순간 속력이라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엔 또 얼마야? 2.5초일 때의 순간 속력이라고 봐야 돼. 평균이라서 그래. 평균이라서 1초일 때의 속력이 아니라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거북이는 일정한 속력으로 갔는데 토끼는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여기서 봅시다. 여기의 속력하고 여기의 속력을 선생님은 알아요. 이게 얼마인지 아는데 요 값이 얼마냐면 중간 값이라서 1하고 3의 중간이 얼마죠? 1하고 3 2가 되죠. 2m/s. 자, 그 다음에 3하고 5의 중간이 얘가 4m/s.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할 건데 이거는 이 순간의 속력이에요. 순간. 그러면 3m/s라는 건 뭐냐면 1초가 또 지나서 2초, 1초와 2초 사이 중간 1.5초일 때의 순간 속력이 3이에요. 순간이. 그 순간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과 비슷해요. 그나마. 지금은 완전히 똑같은데 속력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평균을 하면 그 구간 내의 중간 시간의 값하고 그나마 비슷해요. 잘 모를 때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표시하면 3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5는 몇 초일 때? 2.5초일 때. 2.5초일 때 여기가 5m/s예요. 됐죠? 자, 요거를 선으로 이으면 어떻게 될까? 자, 쭉 이으면 자, 이렇게 선으로 다시 이어봅시다. 자, 그래프가 일정한 기울기를 갖는 그래프가 돼요. 자, 이거 좀 잘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될 건데 우리가 구한 건 뭐라고? 구간의 평균 속력이에요. 구간의 평균 속력. 구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그 한 구간, 시간 구간 뭐 그런 거죠. 그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을 구하면 그것은 그 구간 내 시간의 중간 값의 그 순간의 속력하고 비슷하다. 됐습니까? 아, 머리 아파. 어씨,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초등들을.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거야.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 가속도가 나온다고. 자, 이거의 기울기를 구해 보도록 합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자, 여기에 VT 그래프 기울기. 스바 V를 기울기를 구하면 A가 된다고 그랬는데 자,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가 3 어디였을죠? 여기가 5m/s라는 건 여기 얼마일 때? 2.5일 때 2.5일 때가 5m/s예요. 됐죠? 왜 그런지는 좀 전에 구간의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2.5일 때 노란 게 2.5일 때 시간으로 보면 자, 그러면 계산을 해야지. 어떻게 계산해? 자, 시간이 얼마 흐르는 동안 2.5 흐르는 동안 2.5초 흐르는 동안 자, 빠르기는 얼마큼 변했어요? 5만큼 변했어요. 5만큼 변했어. 그럼 기울기를 구하면 2.5분의 5 하면 돼요.
이쪽은 위에는 속력이니까 미터 퍼 세크였죠. 밑에는 뭐야? 세크였지. 그러면 얼마 나와요? 예, 반이네. 2 미터 퍼 세크 제곱 나와요. 됐죠? 2 미터 퍼 세크 제곱 나옵니다. 기울기를 구하면 그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고? 몇 번을 들어서 해결을 좀 하도록 해줄게요. 근데 어쨌든 이쪽에서 한번 조금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알 수 있는데,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 시간은 몇 초에서 몇 초 사이에요? 자, 나중 시간이 2.5초고 처음 시간이 0.5초예요. 왜냐면 우리가 속력을 알고 있는데 그게 구간의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쪽은 얼마예요? 속력이 5m/s고 그리고 이쪽은 처음은 얼마예요? 1m/s죠.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밑에 2분의 위에 4. 그래서 결국 얼마 나와요? 2m/s. 똑같이 나오죠. 자, 이런 걸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로 해서 계산을 할 때도 있어요. 처음 속력은 0이라고 놓고 나중 속력은 얼마라고 놓고 뭐 하여튼 아니면 구간 시간에서 2분의 1을 뺀다든가 뭐 이런데 이거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리킨 대로 잘 기억을 해두는데 뭐냐면 구간의 평균 속력을 구한 거다. 우리가 구한 건 시간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 시간은 그 구간의 중간에 평균 속력하고 같다.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했을 때 우리 이야기할 거고 지금 다 몰라도 돼. 스바만 외우면 돼. 스바만.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뭐다? V고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뭐다? 자, 위에는 거북이 이야기였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토끼 이야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는 이렇게 돼요. 얼마로 일정한 거야 지금? 예, 2로 일정한 거야. 2m/s 제곱. AT 그래프입니다. AT 그래프. 됐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자, 이거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기울기 일정하죠. 여기도 일정하. 여기 일차함수니까 기울기 일정하지. 그러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까지. 이게 너무 힘들잖아.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어쨌든 기억해둬야 될 건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스바만 기억하면 돼. 스바. 이 스바.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V가 되고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A가 된다. 스바만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스바만 기억하면 돼요. 얘기해야 되나? 얘기해야 되겠지? 자, 미분을 배웁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냐면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됐죠? 그리고 미분을 한 결과값이 뭐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기울기를 구하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스바 미분하면 되잖아. 자, 이걸 미분한 게 이거야. 자, 미분하면 돼. 미분. 됐죠? 자, 그러면 반대는 뭐야? 미분의 반대가 뭐였지? 미분의 반대? 적분이었죠. 진짜 욕 나오죠? 적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어린애들한테. 자,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하나 올라간다 있어요. 차수가 하나 증가한다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뭘 구한 거하고 같다고 했어? 면적을 구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면적 구하는 거 앞에 보면 나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한 거와 적분을 한 거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 뭐라고 했지? 거꾸로 가야 되는데 AVS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앞사? 뭐 하여튼 거꾸로. 자, 가속도를 적분을 하게 되면
V가 나오고 V를 적분하면 S가 나와요. 이게 사실 변화량인데 A를 적분하면 속도의 변화량 델타 V라고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델타 S 됐죠? 뭐 이쪽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미분하고 적분은 서로 반대이고 그래프에서 의미가 달라요. 그래프에서 의미가 미분을 한다는 건 기울기를 구한다는 거고 적분을 한다는 건 면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미분을 하게 되면 전체 그래프가 차수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ST 그래프가 2차 함수야. 자, ST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ST 그래프가 이렇게 2차 함수로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ST 그래프를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면 뭘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나머지는 좀 까먹어도 돼. 우리 뭐 유치원 다니면서 이런 것까지 아니 초딩 다니면서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죠. ST 그래프를 미분하면 결과만 알려줄게요. 결과. 좀 이따가 이제 더 그 자세하게 배울 건데 결과를 알려주면 자, VT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 VT 그래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됐죠? 자, 얘가 몇 차 함수예요? 이런 곡선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를 미분하니까 1차 함수가 나와요. 됐죠? 그러면 얘를 더 미분한 가속도는 어떻게 나올까? 가속도는 좀 맞아. 힘드네요. 그리기 똑바로 그릴게요. 어쨌든 가속도는 얘를 다시 미분하면 돼요. 미분하면 가속도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자, 얘는 뭐예요? 0차 함수. 이 0차 함수라는 의미가 뭐예요? 상수죠, 상수. 상수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자, 시험 문제 자, S 그래프를 이쪽으로 옮길게요. 세 개의 그래프를 주고 맞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맞느냐면 지금 보세요. 이걸 반대로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쪽이 뭐야? 가속도가 일정한 상수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게 누구야? 뭐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게 그렇지.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거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로 자 어떻게 움직여요? 힘이 일정해요. mg로. 그래서 가속도가 얼마야? 가속도가 g죠. g로 일정한 운동이에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운동.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인데 자유낙하 운동에서도 똑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가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됐죠? 자, 요거를 지금 변화시키면 그러니까 지금 요건 뭐냐면 사실 AT 그래프를 적분하면 VT 그래프가 나오는데 차수가 하나가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차수가 증가한다는 게 상수가 적분하면 1차 함수가 돼요. 자, 원래 의미도 적분을 하면 면적을 구하는 거였잖아. 이 안에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면적을 다 누적해 더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면적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하죠. 이만큼이었다가 그 다음 또 증가하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다가 그걸 또 더하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면적이 증가하겠지. 자, 저 면적을 증가시킨 게 요거예요. 자, 그 아래 면적을 또 다 더해. 얘의 면적을 더하면 얘는 면적이 늘어나는 게 처음에는 조금 늘어나는데 시간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 면적이 훅훅 늘어나죠. 그죠? 지금 보면 얘는 면적이 어떻게 늘어나? 자, 한 구간의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일정한 값으로 증가를 해요. 그죠? 일정하게 증가하잖아. 그래서 일정하게 크기가 증가를 해요. 왜냐면 더하니까 이 구간의 한 면적이 1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구간의 면적이 1이야. 다 똑같이 크기가 1이라고 가정하면 자, 이쪽에서는 처음엔 1이었다가 그거를 또 하나 더하면 2가 되고 또 하나 더하면 3이 되고 또 하나 더하면 4가 되고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죠?
근데 요 면적, 지금 요 아래의 면적은, 자, 이 면적이 점점 커지죠. 같은 시간 동안의 면적 증가가.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 면적을 더하면 그 면적은 그냥 이렇게 그 우리가 앞에서처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좀 커졌다, 좀 커졌다, 좀 커졌다, 좀 이렇게 막 커지겠죠. 자, 이쪽이 면적이 1,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면적이 3, 세 번째가 5,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자, 면적이 이게 이런 걸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게 차이가 얼마씩 나요? 차이가 2씩. 이런 걸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 차이가 일정한 거. 등차 수열로 증가를 할 거예요. 등차 수열 나중에 계산을 하도록 하고 어디 알아봐요. 등차 수열이 뭔지. 됐죠? 등차 수열로 이렇게 증가하는데 요게 값이 얼마예요? 그거를 더하는 거니까. 그걸 더하면 처음에 0이었다가 하나 더하면 1이었고, 그 다음에 1에다가 3을 더하면 얼마예요? 4가 되고, 4에다가 5를 더하면 9가 되고, 9에다가 7을 더하면 16이 되고.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자, 이런 식으로 확확 늘어나죠. 시간에 따라서. 자, 그래서 1차 함수를 적분을 하게 되면 2차 함수가 돼요. 2차 함수가 저런 모양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자, 다음에서 그 자유낙하 운동 그림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유낙하 그래프가 아닌 것은, 지금 있는 거는 다 자유낙하 그래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곳에서 등가속도, 가속도가 자 일정한 i, 그 일정한 i였다면 속도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낙하한 위치, 그러니까 점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처음의 구간은 같은 시간 동안 내려오는 거리가 짧아. 근데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점점 구간이 벌어져요. 이거 등차 수열로 벌어져요. 등차 수열. 기억해 두세요. 등차 수열. 차이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공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공식으로. 아, 머리 아프지. 머리 아프지. 공식으로 써봅시다. 우리 공식 기억하고 있나요? A는 얼마예요? G예요, G. 지금 자유낙하 운동만 볼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V는 뭐냐면 V는 GT예요, GT. 됐죠? 자, S는 뭐예요? 2분의 1 GT의 제곱이에요. 자, 이게 자유낙하 운동 공식이라고 자 전번에 했던 이야기예요. 자유낙하 운동 공식. 자, 그럼 가속도는 몇 차 함수야? 자, 이게 G가 뭐예요? G가 중력가속도 9.8 상수예요, 상수. 그 다음에 V는 몇 차 함수예요? 이거는 지금 X에 해당하는 게, X축에 해당하는 게 T이기 때문에 T가 지금 1차 함수죠. 1차 함수 하나만 있으니까 1차 함수. 자, 요거는 T가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이게 X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지금은 자, 요쪽에 있는 게 다 Y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XT 그래프에서 XY 그래프에서 X에 해당하는 거고, T가 Y에 해당하는 거죠. Y. T가 X. 변수. 시간이 어떻게 변할 때, X가 어떻게 변할 때. 자, 얘가 2차 함수예요. 됐죠? 자, 우리가 적분한 식을 기억하나요?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적분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자, 계수하고 계수에다 하나를 더한 다음에 아니 계수에다 하나를 더하는 게 차수에다 하나를 더하고, 차수에다가 첫 번째 단계 차수에다가
하나를 더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개수를 저 차수 더하기 1을 한 걸로 나누죠.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 적분 상수를 더하는 거였어. 뭐가 될지 모르니까 적분 상수 C를 더해준다. 뭐 그런 거였죠. 자, 그러면 이제 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이게 적분 이런 단계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로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요 식을 한번 봐보세요. A는 G라고 하는 식을, 자, 이거를 누구로 적분할 거야? T로 적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X로 적분한다는 건데, 적분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G가 지금 상수야. 그리고 T에 관해서 몇 차 함수? 0차 함수야. 이게 지금 A인 거예요. 머리 아프겠지. 자, 이거는 엄마들한테 다 여쭤보면 엄마들이 옆에서 다 알려줄 거예요. 자, 이쪽에 보면 얘를 하나를 더해요. 하나를 더하면 어떻게 돼? 0 플러스 1이 되겠지. t에 0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걸로 나눠. 자, 앞쪽에 적분하는 방법 알려줬어요. 자, 그리고 앞에 이게 g가 상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은 됐죠? 자, 그러면 요렇게 적분하면 이게 뭐가 된다 했어? v가 된다 그랬지. v가 뭐가 된 거야? 자, GT가 된 거죠. GT. 원래 플러스 뭘 해줘야 돼? 적분 상수를 써줘야 돼. 적분 상수. 적분 상수는 여기서 뭐냐면 처음 속도예요. 처음 속도. 근데 처음 속도가 적분 상수에 해당하는 게 처음 속도인데 처음 속도 0이니까 저걸 안 써줘도 돼. 지금 현재. 됐죠? 자, 이거 정리하면 GT가 되죠. GT. 어때요? 똑같죠? 똑같잖아.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적분할 거예요. 요거를 GT를 적분할 거야. GT 누구로? T를 이용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T에다가 지금 1인데 하나를 더 더해요. 그리고 자, 누구? 1 플러스 1로 누굴 나눠? G를 나누죠. 개수를 나눠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야? 자, 그렇게 하면 2분의 1 t의 제곱이 나와요. 그 2분의 1 t의 제곱이 누구야? 이동거리 s죠. 어렵나? 자, 여러분은 이제 적분도 하게 된 거야. 와. 자, 여기에 적분상수 C를 써줘야 되는데 적분상수 C에 해당하는 게 처음 위치예요. 자, 그래서 처음 위치는 지금 0으로 계산하면 바로 이 위에 식처럼 나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냐? 아니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몰라도 돼. 다만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기억해야 되는 거 알려줄게. 기억해야 되는 거. 자,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한다는 거. 차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그림.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한다는 거. 차수가 하나씩 증가하는 그림. 됐죠?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쓰바 기울기, 반대로 면적.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이거를 그림을 또 이렇게 막 변환하는 거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후가닥 갈 거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손을 못 대겠고, 자, 여기까지 이제 그래프는 대충 막 이런 거다라는 정도로 좀 기억을 해두고, 그래프 변화는 나중에 가르칠게요. 나중에 한참 후에 가르칠 거고, 지금만으로도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자, ST 그래프가 있고 VT 그래프가 있고 AT 그래프가 있다. 각자 이제 면적을 구하는, 이게 면적을 그냥 실제로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게 G가 아니라 여기가 뭐 10이라고 합시다. 10. 그리고 여기가 4초.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물체에서 4초 동안 속력이 얼마큼 증가했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면적 구하면 돼요. 면적이 지금 10 곱하기 4가 돼가지고 얼마가 됩니까? 40이 되지. 40. 10초 동 4초 동안 40m/s가 증가했어요. 누가? 빠르기가. 그렇게 면적 구하는 이런 산수 문제가 나와요. 계산하기 쉽잖아 이건. 그죠? 자, 이것도 계산하기 쉬워. 이렇게 삼각형 구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4초 동안인데, 자, 여기가 속력이 40m였대. 40m/s. 그럼 4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이동거리. 4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 면적 구하면 돼요. 면적이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0. 그럼 얼마? 80이죠. 80m 간 거예요. 80m 이동했습니다. 자, 80m 이동을 하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요게 S가, 자, 4초 동안 간 거리가, 요게 이제 실제로는 여기가 얼마냐면 80이에요. 80m. 4초 동안 80m를 이동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면적이 이 값. 됐죠? 이 면적이 이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서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 요 내용이 뭔지 조금 이해가 갈까? 하여튼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뭐예요? 스바만 기억하자. 스바. 자, 그리고 스바 했을 때 뭐가 돼? 차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그리고 이 스바는 기울기를 구하는 거다. 스바의 반대는 차수가 하나씩 증가하고 면적을 구하는 거다. 이게 사실 의미는 미분하고 적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까지는 사실 잘 몰라도 된다. 자, 미분하고 적분 잘 몰라도 된다고 해놓고 한 번만 다시 연습해 볼게요. 자, A는 뭐라고? A0. 이게 상수라고 합시다. 가속도가 그냥 상수로 돼 있어요.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Y는 3 이거하고 같은 거야. 됐죠? 자, 얘를 적분을 하면 뭐가 돼요? Y 프라임 하나 다른 식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x의 몇 승이었어? 0승이었으니까 자, 적분을 하면 1로 나눠야지. 자, x가 1승이 되면서 이제 1로 나눈 거죠. 그리고 적분상수 c를 써주는 거죠. 다시 얘를 적분을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 뭐가 된 거야? 3x 플러스 c가 된 거였었잖아. 자, 1차 함수가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c가 됐죠. 자, 여기서 c가 서로 다른 c니까 이번에 우리 d라고 해볼까? d. 그냥 d를 더해줬어. 적분상수예요. 적분상수. 두 번 적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 a는 a0다라는 걸 놓으면 이렇게 돼. 얘를 적분을 하면 v가 됩니다. a를 적분하면 v가 되는데 v는 자, a 이거는 시간으로 적분하는 거라서 얘는 상수고 시간 t가 x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플러스 적분상수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적분상수가 v0라고 보면 돼요. 처음 얘가 가지고 있는 속력이 얼마냐 뭐 이런 거죠. 자, 얘를 적분하면 S가 되는데 S는 자, 요거를 적분했더니 2분의 1 A T 제곱 됐죠? 자, 요 제곱을 하나를 더한 다음에 나눠서 2분의 1이 된 거예요. 플러스 V0 T. 자, 쟤는 1차 함수로 이게 원래 t에 0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를 더해 가지고 자, 앞에 1분의 뭐 1로 나눴으니까 어차피 의미 없고 t가 나왔죠. 그 다음에 적분상수로 써줘야 돼. 적분상수 얘는 처음 위치가 어디였느냐라는 거예요. 됐어요?
사실 시기에 보면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 시간에 뭐냐면 우리의 물리식은 미분과 적분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 뭐 미분이나 적분이라는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활용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미안해요.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매번 그 수업을 해보면서 느끼는데 이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본질은 보지 못하고 무조건 저런 걸 가르쳤대. 그래서 어머님들이 왜 애들한테 저런 짓을 했을까 이래가면서 항의를 하는데 이게 사실 그 미분하고 적분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미분하고 적분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면적을 구한다든가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그런 의미다라고 설명하려고 한 것뿐이야. 내용은 좀 알고 가야지 무조건 외워 이건 좀 그렇지 않나? 무조건 외우는 게 그 어렸을 때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게 얼마나 남겠어. 그냥 답만 외우는 거잖아. 그 내용을 조금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식이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러다 보니까 가속도와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는 가속도가 만약에 1차 함수나 뭐 이런 게 되면 머리 아파져요. 왜냐면 2차 함수, 3차 함수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가 버리면 머리 아파지기 때문에 이 수학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과학을 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수학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공학자가 될 거야,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가서 진짜 아무것도 못해. 왜 아무것도 못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주로 하는 거죠. 왜냐면 대입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공부를 하는 건데 그때까지는요 과학에 수학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일부러 막 미적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가뜩이나 수학도 못하는데 과학도 못하게 되잖아. 그래서 과학은 그냥 재밌게 이해하라고 아니 재밌게 이해하라기보다는 재밌게 재밌는 거야라고 속이려고 다 알려주면 아무도 그 전공을 안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과학에 수학이 없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 수학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딱 보면 다 수학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은 사실 뭘 하려고 하냐면 가나다라 뭐 기억 니은 디귿 이거 배우고 있는 거야. 나중에 진짜 수학 배우려고 그 기본적인 것들을 그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수학을 너무 이렇게 그 너무 이렇게 그 무식하게 풀 필요는 없지만 좀 이해하고 그 내용 좀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우리 지금 그 젖소나 아니면 저 얕은 생각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은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진짜 있습니다. 하여튼 개념이 그래요. 개념이 그래서 AT 그래프, VT 그래프, ST 그래프가 주어지면 차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는 상수 그래프였는데 자, 요거는 뭐야? 1차 함수 그래프가 되고 자, 얘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되고 뭐 그렇다. 근데 이제 저게 바뀌어 버리면 이제 그 좀 더 그거 단계를 좀 맞춰야 되겠죠. 어쨌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속 운동 같은 경우는 뭘까? 이게 등 가속도 운동이에요. 등가속도고 지금 여기에 등가속도 중에서 뭐 처음 속도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처음 위치가 있는 경우들을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거니까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 위치가 0일 수도 있는데 처음 위치가 0이 아니라 뭐 10m 앞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건데 등속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지 보도록 합시다. 등속 운동. 자,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해요. 왜 일정해요? 만약 이게 원운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알짜힘이 0이기 때문에 등속 운동을 해요. 자, A는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속력 가속도가 없었어. 왜? 등속 운동은 누가 없어야 돼? 힘이 없어야 돼. 운동의 변화를 시키는 힘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0이라는 얘기는 뭐 질량이 0일 수는 없잖아. 자, 그러면 A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F도 0인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등속 운동은 A가 0인 경우다.
자, A가 0으로 일정해. 그렇다고 해서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했었죠. 뭐가 0이 아니면서 일정한 어떤 값을 갖는 거. 그래야 뭐 그게 등속 운동이다. 아니면 뭐 등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가 0이에요. 0. 0은 상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A가 적분을 받았을 때, A를 적분했을 때, 자, 뭐가 나와야 돼? 상수가 나와야 돼. 상수. V는 어떤 상수가 나와야죠. 상수 얼마? 예, 뭔지 모르니까 적분상수 V제로. 처음 속력이 있어야지. 처음 속력. 그러니까 등속운동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속력이 그대로 나중 속력하고 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그거를 한번 적분하면 S가 나오죠. S는 뭐라고 쓰면 돼? 자, 얘를 적분하면 V0 T가 되죠. 플러스, 자, 뭐라고 쓰면 돼? S0.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자, 보통은 S0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자, 이게 없는 경우를 얘기하고, 자, 그래서 등속운동 그래프는 이렇게 씁니다. 자, 등속운동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짠. 등속운동 그래프 두 개가 있어야 되겠네. 두 개. 또 하나가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가속도는 가속도 하나 더 늘어나는 건데. 자, 지우개. V가 일정해야 되니까 VT 그래프에서, 자, 그리고 그거를 적분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AT 그래프는 AT 그래프 적분하면 얘를 면적을 계속 일정하게 면적이 증가하고 더하면 일정하게 면적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겠죠. 자, 저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요게 무슨 운동이야? 예, 등속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 등가속도 운동하고 차이가 나죠. 예, 등속 운동. 보니까 우리가 S는 어떻게 나와야 돼?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뭘 잘못했어. 이제 천천히 하면 이게 문제야. ST에서 자, 이렇게. 왜요? 얘를 적분하면 차수가 늘어나야지. 자, 면적을 더하면 이렇게 증가해야 돼. 자, 그러면 A는 뭐야? AT 그래프. AT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디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자, 이쪽에 봅시다. AT 그래프. AT 그래프는 지금 VT를 어떻게 해야 돼? 미분을 해야죠. 미분. 얘를 미분해야 돼. 미분. 자, 상수를 미분하면 뭐 나오죠? 0이 나와요.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나옵니다. 0. 그릴 의미가 없는데. 자, t는 이렇게 돼요. t. 0이에요. 0. 됐죠? 자, 이게 등속 운동이에요. 자, 0을 적분하니까 뭐가 나왔어? 상수가 됐죠. 상수를 적분하니까 1차 함수가 됐어요. 됐어요? 예, 얘네들의 관계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순간하고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평균 속력을 알고 있냐? 평균 속력 알아요? 자, 평균 속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프에서는 좀 전에 그래프 계속 했었으니까 그래프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래프에서 뭘로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그래프에서 SD 그래프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그래프예요. 자, 그랬을 때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바뀌어요. 자, 여기에 기울기, 여기에 기울기 계속 바뀌죠. 자, 이 기울기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이 뭐예요?
한 점, 딱 스치는 점이 하나인 거야. 만약 잘못 이렇게 그리면 다른 곡선에도 닿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아주 잘 해서 한 점만 만나도록 선을 긋는 거야. 한 점만 닿도록. 접선이죠.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자, 요 기울기를 이렇게 선 그은 다음에, 자,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찾아냅니다. 자, 여기가 델타 t, 시간이 얼마큼 변했느냐. 자, 이쪽은 델타 s.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그게 뭐예요? 그 순간에 그 접하는 지점의 순간적인 기울기예요. 자, 그 접하는 지점의 순간적인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그 순간 기울기. 자, 근데 기울기가 지금 뭐였어? ST 그래프에서 기울기 스바. 이 스바. 자, 스바. 뭐였어요? V가 되죠. 그러니까 순간 속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는 누구에서? ST 그래프에서. ST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력이다. 지금 속력이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죠? 예,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예요. 됐죠?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다. 자, 그랬을 때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평균 속력은 이렇게 구해요. 내가 구간을 정해줘. 아,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사이에 구간의 평균 속력은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두 점을 찍고 그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 두 지점의 직선의 기울기. 됐죠?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라 무슨 기울기?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그거 뭐라고요? 그게 평균 속력이라고요. 쓸 때는 이렇게 똑같이 쓰겠지. 평균 속력. 기호로 쓸 때는 사실 기호를 잘 쓰진 않는데 평균 속력은 어떻게 쓰냐면 V는 라고 할 때 위에다가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이게 속도잖아. 아니에요. 속도는 어떻게 써요? 속도는 화살표. 위에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이건 인쇄하기 편하게 하는 거니까 위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양쪽에 쓸 수도 있는데, 자, 요게 평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위쪽으로 저렇게 돼 있는 게. 그래서 이건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두 점을 이은 직선. 자, 접선.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거하고 똑같은데 뭐만 다른 경우? V로만 되어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VT 그래프로 되어 있는 VT 그래프, VT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뭘까요? 네, 이 지점, 뭐 딱 한 점에 닿았을 테니까 여기가 닿은 지점이 3초일 때. 자, 3초 부근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어. 그럼 뭐가 돼요? 접선의 기울기는 선 그어놓고 뭘 알아야 돼? 자, 이게가 얼만큼 이렇게 되는지. 자, 선 그어서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즉 t의 증가량과 그 다음에 v의 증가량을 찾아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뭐가 돼?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죠. 그게 뭐가 돼? 순간. 접선이니까 순간. 접선은 순간. 그 지점의 순간. 됐죠?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는 지금 이게 무슨 그래프예요? VT 그래프예요. VT 그래프에서 스바.
가속도가 되죠. 가속도, 순간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저기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만약에 저 지점에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면, 자, 그것도 뭐 똑같이 기호로는 똑같이 씁니다.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쓰겠지. 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을 정할까요? 우리가 2초부터 뭐 5초까지라고 가정해 봅시다. 2초부터 5초. 2하고 5 사이에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두 점을 이은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뭘 뜻해요? 평균을 얘기해. 평균. 그 두 지점 사이, 어디에서? 2초에서 몇 초 사이? 5초 사이. 자, 기울기는 뭘 얘기해 여기서? 가속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평균 가속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이 얘기가 이제 계속 이제 지겹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여러분들 힘들 거야. 그죠? 자, 기울기를 구하는 거. 자, 지금 보니까 2차 함수는 기울기가 계속 변해요. 점점 증가하거나 점점 감소하거나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조금 헷갈린단 말이야. 이게 지금 속력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막 이런 것들이 그래프가 이제 그 변화가 많아지면 헷갈리니까 이거를 조금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번외로 다른 걸 하나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좀 뭐 초급 과정에서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머리 지나겠지. 그래서 어쨌든 평균 기울기라는 게 뭔지, 면적이라는 게 뭔지, 그게 이제 미분하고 적분의 개념이라는 거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할 때도 한 점의 기울기냐 아니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냐 라는 걸 또 알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평균 속력 얘기했는데 평균 속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 평균 속력 다시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ST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지금은 이동거리로만 다 알려줄게요. 자,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ST 그래프가 주어지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다. 자, 첫 번째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자, ST 그래프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합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나오지 않고 VT 그래프로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저게 VT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VT 그래프는 우리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짝대기 그리고 찍짝대기로만 주어집니다. 자, 여기가 2초, 여기가 4초, 여기가 6초. 이거 그냥 임의로 계산이 쉽게 계산하라고 이렇게 쉽게 계산하라고 쓴 거고, 여기가 4예요. 4m/s. 밑에는 세크고 초고. 자, 이쪽은 뭐야? m/s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평균 속력을 구하려면 이런 경우에는 총 이동거리를 일단 알아야 돼요. 총 이동거리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알아야죠. 총 시간을 알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속력이라고 해서 그냥 짝대기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총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예, VT 그래프가 주어졌어요. VT 그래프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동거리 S를 알려면 어떻게 할까?
자, 누구를 알려서 VT 그래프가 주어졌어. VT 그래프. 자, 스바를 다시 한번 또 외워봅시다. 이게 생각보다 그냥 지어낸 건데 생각보다 유용한데. 스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미분이었어요. 미분. 자, 반대로 지금 V가 있는데 S를 알고 싶으면 뭘 하면 돼? 적분을 하면 돼. 적분은 면적이죠. 면적. 자, 그럼 면적을 구해봐. 자, 면적을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해서 구간을 세 개로 나눠서 이런 구간. 첫 번째 면적. 두 번째 구간. 자, 요 구간. 계산하기 쉽게 구간을 좀 나누죠. 세 번째 구간.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자, 첫 번째 구간의 면적은 얼마일까? 자, 삼각형이네. 삼각형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그러면 4네, 4. 면적이 4예요. 4m 간 거예요. 그동안 0에서 2초 동안. 자, 2에서 4초 동안 간 면적은 얼마일까? 밑에가 2죠. 시간은 2초고 높이가 4니까 8이네. 8m. 저 면적이 8이에요. 8m 같다는 뜻이에요. 자, 삼각형. 자, 또 얼마? 4겠지, 4.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12에다가 4를 더하니까 16이 되겠네. 16. 총 이동거리는 16이야. 16. 총 이동거리는 16. 면적 다 더했더니 16이에요. 시간은 몇 초예요? 6초예요. 됐죠? 됐어요? 자, 3분의 8 이렇게 나오나? 약분하면. 자,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게 평균 속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VT 그래프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VT 그래프가 지금 주어지니까 VT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서, 자, 그래프의 면적을 구해서 시간으로 나눈다. 하면 평균 속력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좀 생략하고, 또 하나 이제 공부해야 될 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풀어보세요. 뭘 풀어보냐면, 이거는 한번 당해봐야 문제를 풀 수 있어. 당해봐야 속지 않는데, 자, A에서 B까지 지점이 있다고 쳐봐요. A에서 B까지 지점이 있는데, 자,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에는 얼마의 속력으로 가냐면 60m/s로 가요. 엄청 빠르죠. 자, 오는 동안에는 얼마로 오냐면 오는 동안엔, 자, 일정한 속력으로 왔대. 갈 때는 60m/s로 평균적으로 가고 올 때는 40m/s로 왔어요. 자, 왕복한 거야. 자, 왕복하는 동안 평균 속력을 구해보세요. 왕복하는 동안 A, B 사이를 왕복하는 동안, 왕복이라는 게 갔다가 오는 걸 얘기합니다. 동안의 평균 속력. 빨리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쉬우니까 구할 수 있겠지? 빨리 구해. 자, 잠깐 쉬고 있을 동안 빨리 구해요. 자, 빨리 구해봅니다. 자, 구해졌어요? 어떻게 구하면 돼? 이게 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게 한번 당해본 사람 아니면 힘든데, 거속시라고 배우지 않나? 여러분들은 거속시 뭐 이런 거 많이 쓰던데.
자, 속력의 원래 정의가 뭐예요? 속력의 정의. 속력의 정의는 자,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그죠? 이 정의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없을까?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거 좀 지울게요. 우리 원래 정의대로 평균 속력은 총 이동 거리를 총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총 이동 거리는 뭐예요? 총 이동 거리. A에서 B까지 가는 동안 거리. 간 거리 A, B 사이의 거리의 2배가 되겠지? 간 거리, 온 거리, 간 거리, 온 거리. 그 A에서 B까지 가는 거리가 있을 거고 B에서 A까지 온 거리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은 뭐야?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시간. 자, 여러분들 갈 때가 오래 걸렸어요? 올 때가 오래 걸렸어요? 자, 갈 때가 빠르죠. 그러면 시간이 짧고 올 때는 시간이 느리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갈 때 거리를 지금 몰라요. 자, 이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번 풀어보지 않으면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시도하기 어려운. 자, 분명히 이거 안 될 것 같은. 자, 그런데 이제 갈 때 거리를 S라고 놔봐요. 올 때의 거리는 얼마예요? 그럼 S겠지. 간 거리만큼 다시 왔겠지. 됐죠? 자, 그러면 총 이동한 거리는 얼마예요? ES예요, ES. ES. 그죠? ES.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S라고 놓은 것도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시간을 알아야 돼, 시간. 시간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에 뭐가 있었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라며. 이동거리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S라고 놓기로 했어. 이동거리는 S라고 놓기로 했어. 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시간은 얘하고 얘로 바꿔주면 되겠지. 자, 옮겨 쓰면 시간은 뭐라고 쓰면 돼요? 예, 속력분의 S라고 쓰면 되지. 이쿠. 됐어요? 자, 그럼 총 이동한 거리는 ES고 그 다음에 총 시간이라고 했는데 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야? 갈 때는 시간이 얼마예요? 속력이 60이니까 자, V가 60이야. 이동거리는 S고 그럼 T는 뭐야? T는 V분의 S였잖아. 그런데 V가 60이니까 60분의 S가 갈 때 걸린 시간이지. 됐죠? 그럼 올 때 걸린 시간은 얼마야? T는 S만큼을 누구로 오는 거야? 예, 40m/s로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뭐라고 쓰면 돼? 60분의 S 플러스 누구분의 40분의 S. 이거는 되게 유치한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야. 무슨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여기에서 진짜 다행인 것은 S가 다 약분이 돼요. 저 S 밖으로 빼면 S를 곱한 거와 같죠. 그래서 결국의 계산은 어떻게 해주면 돼? 60분의 1 플러스 40분의 1을 자 그것으로 2를 나누는 게임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48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48이에요. 50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필요로 해서 하는 건데 이게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응용을 어떻게 하냐면 전체 거리에 3분의 1은 얼마로 가고 3분의 2는 얼마로 왔다. 자, 전체 거리에서 3분의 1을 S라고 놉시다. 그러면 3분의 2는 ES가 되겠지. 가는 동안 평균 속력. 자, 얘가 60으로 가고 나머지 3분의 2는 40으로 갔대. 자, 그럼 계산 어떻게 해요? 총 이동거리는 3S고 됐지? 요 첫 번째 구간을 가는 시간 3분의 1을 가는 시간은 얼마야? 60분의 S지. 자,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를 가는 시간은 얼마예요? 40분의 S가 되죠. 40분의 S. 됐어? 자, 그렇게 하면 문제가 S가 또 약분되면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응용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거속시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평균 속력을 푸는 방법. 또 다른 그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아이고 너무 어려워. 자,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단원이 원래 운동의 기술이라는 거야. 기술 운동을 한번 써봐 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그래프 이야기들을 쭉 했고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등속 운동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원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운동의 기술에서 그 속력하고 속도의 개념이 다르다. 이동거리와 제일 처음에 오늘 했던 거 정리를 할 거예요. 이동거리. 자, 그 다음에 변이. 자,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뭐예요? 속력. 그리고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 자, 속력은 스칼라 값이고 속도는 벡터 값이라고 이야기했죠. 처음에 이거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했던 게 뭐야? 그래프들 이야기했어요. 자, ST 그래프가 있고 VT 그래프가 있고 AT 그래프가 있다. 스바 기울기 구하면 된다. S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V다.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A다. 그리고 그러면 ST 그래프 이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하는 거라서 차수가 하나씩 줄어든다. ST 그래프가 2차 함수라면 얘는 1차 함수가 되어야 하고 얘는 상수가 되어야 한다. 차수가 줄어들어야 된다. 이건 예로 얘가 2차라면 만약에 얘가 1차라면 얘가 뭐가 돼요? 상수가 되죠. 자, 이런 경우가 뭐다? 등 가속도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은 ST 그래프가 2차 함수고 VT 그래프가 1차 함수고 그리고 가속도가 상수다. 등가속도 운동 S는 뭐야? S는 원래 정확하게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고 플러스 S0. 처음 위치가 얼마냐? 이게 위치가 처음 대부분은 0이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는 것 뿐이에요. 처음 위치가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거는 적분 상수하고 비슷하죠. 생략한다. 없으니까 생략하는 거죠. S0 처음 위치. 등가속도 운동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V는 뭐냐? V는 자, 저거 미분하면 되는데 원래는 우리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애우는 사람은 자, AT 플러스 V0. V0는 뭐다? 처음 속력이다. 처음 속력이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처음 속력이 0이 아닌 경우들이
일반적이죠. 자유낙하가 아니라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돼? 이 미분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게 쉬운 거를 막 외우려고 하니까 막 복잡해지죠. 자, 이렇게 하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냥 없어지고 이렇게. 자, 이거는 A0라고 씁시다. 등가속도 운동. 자,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 ST 그래프는 자, 이렇게 2차 함수. VT 그래프는 이렇게. 자, 요거 일부러 V0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됐죠? 이 0이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0이 아니라면 저기서 하면 돼. 기울기가 일정한 거지. 고르라고 문제 나와요. 그래프 오른 것 뭐 해가지고. 자, AT 그래프 상수 일정이야. 됐죠? 자,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 A죠. 이게 만약 기울기가 여기서 3이라면 뭐 10으로 합시다. 10이라면 요 값이 1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등가속도 운동 중에 하나가 중력장 안에서 자유낙하 운동인데, 자유낙하가 되면 뭐가 다르지? 자유낙하가 되면 처음 속력이 0인 경우에요. 처음 속력이. 자유낙하가 되면 처음 속력이 0이어서 얘가 없어져요. 처음 속력이 0이에요. 그리고 A가 뭘로 바뀌어요? 중력가속도 G로 바뀌어요. 자유낙하면. 그럼 자유낙하 공식은 어떻게 될까? S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에요. 그림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시간이 t초일 때 떨어지면서 속력은 얼마냐? V는 GT예요. 됐죠? 기울기가 G인 그래프가 나와요. V제는 0이고. 자, 그 다음에 A는 그냥 중력가속도 G죠. G. 그게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자유낙하 별거 아니에요. 등가속도 운동인데 중력만 받아서 가속도는 G고, 그리고 처음 속도는 얼마라고 했어? 0이라고 했죠. V0는 0. V0는 0. 그게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그림 고르라고. 됐죠?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면적. 자, 요 면적이 더하면 그때그때의 높이다. 자, 그리고 이 면적을 구하면 그때그때의 위치다. 면적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A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V가 되고 V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S가 되는 거지. 됐나요? 자, 반면에 얘하고 좀 구분해야 될 게 뭐가 있어? 등속 운동이죠. 등속 운동. 등속 운동. 등속 운동은 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알짜 힘이 0이에요. 0. 그러니까 가속도가 얼마가 돼? 0이죠. 왜냐면 알짜 힘은 ma니까. 자, 가속도가 0인 운동이 등속 운동이에요. 그리고 속도가 0이 아니어야지. 됐죠? 자, 그러면 등속 운동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VT 그래프가 뭐가 나와야 돼? 등속으로 나와야죠. VT 그래프가 등속 속력이 일정한 상태로 나와야죠. 처음 속력 V0로. V는 V0로 일정하다. 자, ST 그래프. VT 그래프가 상수면 S 그래프는 몇 차 함수로 나와요? 1차 함수로 나오죠. 가속도는 0이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돼요. 가속도는 0이니까 뭐 지금 따질 필요 없고,
ST 그래프는 자, 어떻게 돼? 쟤를 적분하면 적분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1차 함수로 나올 거예요. 처음 위치가 뭐 0이라면 이렇고 처음 위치가 0이 아닐 수도 있죠. 처음 위치가 0이 아니라면 뭐 이렇게 써야지. 기울기가 조금 이렇게 차이나 보이는데 기울기는 뭐예요? 기울기 ST 그래프에서 기울기 ST 그래프에서 기울기 V죠. 기울기가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10이 되는 거지. 저건 등속 운동이에요. 가속도는 당연히 0이겠고 시험에 나오는 건 꼭 시험으로 모든 걸 시험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시험에서는 등속 운동 그래프로 맞는 거 등속 운동 그래프로 뭐가 맞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로 뭐가 맞냐? 뭐 이런 거. 등가속도 운동 공식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자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자유낙하 운동이지. 자유낙하 운동의 그래프가 뭐냐 라고 얘기하면 자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지. 예. 그래프에서의 관계들. 자, 내려가는 게 기울기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면적이라고 했죠. 면적. 자, 면적을 구하는 개념. 면적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차수가 밑에보다 위에 면적을 구해서 올라갈 때 차수가 하나씩 증가한다. 기울기를 구하면 차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개념이다. 이해되죠? 그리고 사실 조금 더 공부를 하면 기울기를 구한다는 건 미분을 하는 거다. 그리고 면적을 구하는 건 적분을 하는 거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쭉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했던 이야기는 이거고 이거는 이제 꼭 외워야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여기에서 방향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방향 이야기는 따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원운동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운동을 원운동을 좀 이야기해가면서 할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쉽게 한다고 해놓고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긴데 우리 시험 망하겠는데 2월달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녹화를 조금 더 해서 채워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생물을 좀 녹화를 해야 되는데 볼 사람이 있을라나? 볼 사람 있다고 하면 생물도 좀 하고 생물은 하이탑으로 생물 1 그 부분을 좀 녹화를 해서 하면 뭐 하냐고 이거 보지도 않는데 보면 여러분들이 봤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 좋아요 눌러봐요. 뭐 좋지는 않아도 좋아요 눌러보면 이게 몇 명이 듣는지 알 텐데 지금 보면은 막 한 3명, 1명 계속 1명 내가 눌렀거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눌렀다는 얘기잖아. 자, 어쨌든 얼마나 보고 있는지 좀 확인 좀 합시다. 좋아요 좋지 않아도 좋아요 누르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 누르고 마무리하세요.